자, 이번 시간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요런 걸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숫자를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숫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정수형 데이터 타입인 인트를 선언해서 그다음에 이제 값을 저장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숫자를 2000개 저장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거는 뭐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내가 고작 숫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2000개 만든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변수를 2000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코드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했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리가 있다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있다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지역 변수는 어디에 만들어진다? 지역 변수라는 거는 메모리 구조상에서 이제 스택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지역 변수가 만들어진다라고 강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택이라는 곳에서 지역 변수가 만들어진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당 변수를 만들 때 여기다가 잘게 잘게 잘라서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즉 4바이트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둘, 그다음에 뭐 끊어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냐면 얘를 쭉 이어서 받습니다. 쭉 이어서 이런 식으로. 자, 쭉 이어서 받으면 우리가 한 번에 이제 메모리를 이런 식으로 받으면 뭐 한다? 조금 더 편하게 숫자들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이 변수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뭐 A1이고 그 다음에 얘가 A2고 뭐 A3래요. 그러면 각각 변수마다 뭘 갖는다? 주소라는 걸 갖는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소. 그러니까 주소라는 걸 갖기 때문에 우리가 주소에 어떻게 접근해요? 바로 포인터 변수라는 걸 이용해서 그럼 포인터 변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해당 변수의 주소값만 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주소 포인터에 저장되어 있는 포인터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이 주소값을 통해서 A1에 뭐다? 접근이 가능하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소값을 사용하지 않고 이 A1이라는 변수명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다? 그냥 단순히 부르기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냐면 주소값 출력하면 뭐 이런 식으로 16진수로 출력되기도 하고 뭐 칩진수로도 출력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A1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뭐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는다 했을 때 뭐 중앙역 버거킹 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안산시 어디 뭐 길은 뭐 중앙로 뭐 중앙대로 몇 번째로 와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중앙역 버거킹으로 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다? 그냥 단순히 부르기 편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인데 이거는 지금 제가 공간을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공간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공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구매하면 그러니까 램이 있으면 이 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8기가면 8기가 그다음에 뭐 16기가면 16기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공간 안에서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사용하는 거지 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뭐 메모리를 뭐다? 새롭게 만드는 건 아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숫자를 저장하는데 숫자를 몇 개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숫자를 총 2000개를 저장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숫자를 2000개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 4바이트짜리를 2000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떻게 하냐면 자, 4 곱하기 2000은 뭐죠? 4 곱하기 2000은 자, 8000바이트죠. 8000바이트. 그죠? 8000.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숫자를 2000개 저장하기 위해서 이 8000바이트를 일일이 한 번 한 번을 맞는 게 따라 받는 게 아니라 8000바이트를 한 번에 할당받는 거예요. 한 번에. 어.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할당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값을 받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이런 식으로 8000바이트를 한 번에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이제 주소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동한다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인트 포인터 변수 뭐 p에다가 뭐 10이 저장돼 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프린트f에서 p 플러스 1 했을 때 %d 요거 출력하면 뭐 나왔다? p 플러스 1 하면 여기서 1이라는 거는 숫자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인트 얘가 바라보는 이제 메모리 크기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4만큼 우리가 뭐 한다?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4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주소값을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여기다가
int a는 뭐 10이라 쓰고 여기다가는 a의 주소를 그냥 넣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a에 a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건 뭐라고 인식하시면 되냐면 a의 주소값으로부터 한 칸 더 갔다라는 거는 a의 주소값으로부터 플러스 1 했다는 거는 실제로 이 10이라는 값에서 숫자를 1 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가 지금 a래요. 이 녀석이 a라 했을 때 그러면 그 a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녀석의 다음 이동 그 4바이트를 지난 칸이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붙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연속되어 있는 메모리가 존재한다라는 전제하에 작성하는 코드고 실제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a의 0번째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한 거는 이게 이제 지금 코드를 제가 이렇게 써서 그렇거든요. 일단 요렇게 쓴 거는 이건 뭐냐면 A의 0번째 주소로부터 한 칸 더 간다. 뭐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어쨌든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대신해서 나온 게 어쨌든 뭐다? 배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열 문법. 뭐가 나왔다? 배열 문법이다. 그러니까 즉 숫자를 2000개 저장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일이 변수를 하나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4000바이트를 한 번에 할당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냐? 여기다가 ARR 그다음에 200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걸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4바이트를 뭐 한다? 2000개, 즉 8000바이트를 한 번에 할당받는 방법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428, 4000바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럼 운영체제한테 가가지고 나 지금 뭐예요? 2000바이트가 아니라 8000바이트 필요하다. 그러니까 4바이트가 2000개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냐면 지금 여기에는 8000바이트가 있다 했어요. 그럼 8000바이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있다 했을 때 여기에 뭐 칸이 층층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한 칸당 뭐예요? 한 칸당 4, 4, 4, 4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칸마다는 4바이트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내부적으로 뭐가 존재하냐면 인덱스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셀 때는 1을 첫 번째로 세지만 컴퓨터에서는 무조건 0을 첫 번째로 센다. 그렇기 때문에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런 식으로 내가 접근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인덱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덱스다. 자, 그러면 우리가 0번째 인덱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ARR에 0번째로 접근해서 여기다 10 넣고 그 다음에 1번째에다가 뭐 20 넣고 그 다음에 3번째에다가 뭐 넣는다? 2 넣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러면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는 몇 번째 인덱스일까요?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는 바로 ARR의 1999가 된다. 즉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는 무조건 뭐예요? 전체 길이에서 마이너스 1한 값이 이 녀석의 마지막 인덱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 ARR이라는 게 있죠. 요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작성한 요 ARR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포인터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상수 포인터라고 하거든요. 상수 포인터. 자, 상수라는 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인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배열의 특징인데 여러분들이 ARR 2000 이런 식으로 이제 8000바이트를 만들게 되면 이 ARR이라는 요 변수가 어디 지점을 가리키게 되어 있냐면 얘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아파트를 청소한다 했을 때 아파트가 뭐 101동, 102동, 그다음에 뭐 103동이 이런 식으로 있대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101동이고 그다음에 102동이고 얘가 뭐예요? 103동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101동의 주소를 알아야 돼요? 102동의 주소 알아야 돼요? 103동의 주소 알아야 돼요? 사실 뭐 103동의 주소 알아가지고 뭐 뒤로 가도 되고 102동의 주소 알아가지고 양옆으로 가도 되고 그죠? 근데 더 좋은 거는 이 101동의 주소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101동의 주소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102동, 103동으로 접근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000바이트를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할당을 받았을 때 8000바이트를 한 번에 할당 받았을 때 이 ARR은 쉽게 말하면 포인터 변수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얘는 어디를 가리킨다? 바로
저 8000바이트의 시작점 0번째 인덱스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이 얘랑 이 0번째 주소랑은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강사가 여기다가 프린트f 해서 자, 이제는 여러분들 주소값 출력할 때 릴리즈 안 해도 됩니다. 디버그 모드로 두고 출력하셔도 돼요. 자, printf에서 여기다가 ARR의 주소를 출력해 볼게요. %p 그 다음에 ARR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RR 0번째 뭐다? 주소값.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주소값을 출력했을 때 지금 이제 요 녀석이 얘랑 같은 주소값이 나온다고 하면 뭐예요? 강사가 아까 말했던 게 증명되는 거죠. 자, 보이죠?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주소값이 ARR 출력한 것과 ARR 0번째를 출력하는 거는 완전히 똑같은 거다. 왜? 얘는 그냥 쉽게 말하면 1등만 좋아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ARR만 썼을 때도 이 ARR이라는 거에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해당 배열의 시작점의 주소를 뭐한다?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쨌든 배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제가 배열을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거냐면 int ARR 3. 자, 그러면 얘는 몇 바이트라 볼 수 있다? 얘는 43 12바이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바이트. 즉 4바이트가 몇 개? 3개짜리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값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한다? 거기 0번째에다가 내가 10을 넣고 그 다음에 1번째, 2번째에다가 각각 값을 넣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배열을 뭐 반복문을 이용해서 순회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폼을 써서 int i는 0, i는 어디까지? ARR까지. 근데 정확하게는 저는 3까지만 할 겁니다. 자, 근데 정확하게 이게 3까지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3 전까지. 왜 꺽쇠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i 뿔뿔. 그 다음에 자, printf에서 %d. 자, i를 출력하면 그냥 이건 뭐예요? 012 출력하는 반복문에 불과하죠. 근데 이 배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 배열의 순회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ARR 자, 이렇게 쓸게요. %d 그 다음에 ARR의 i번째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0번째 들어가는 거 1번째 들어가고 2번째 들어가서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 10, 20, 30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배열의 합계를 출력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여기다가 int 뭐 sum은 0 만든 다음에 sum 플러스 ARR의 i번째. 근데 얘를 줄였으면 어떻게 쓴다? a 플러스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줄여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썸만 출력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뒤에다가 썸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배열의 합계를 구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 배열의 합 구하기. 그러면 실행했을 때 배열의 합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튼간에 이제 배열을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얘는 몇 칸짜리다? 총 3칸, 4, 3, 12, 3칸짜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걔네들이 실제로 연속적인 메모리 구조, 그러니까 구조선상이라는 거 딱 달라붙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열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칸, 그 다음 배열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칸, 배열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칸에 접근해서 각각 우리가 값을 넣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강사가 설명드린 배열의 첫 번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